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정옥현의 안보정론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방송이 매우 늦었습니다. 또 이제 미국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대북 군사 압박, 군사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이는 지난 연말에 개최됐던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신형 전략 무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충격적인 행동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군사적인 도발 수위를 어디까지나 높일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에 있었던 미국 간 싱가포르 합의사항도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지 않으면 그것도 전부 파기를 선언할 수도 있다. 즉 6월 12일 싱가포르 선언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요. 그럼으로써 김정은이는 ICBM 발사라든가 또 핵 실험을 재개, 그 다음에 SMPL 발사, 또 다탄두 미사일 발사 실험, 아니면 위성 발사,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첨단 무기를 통한 군사적인 압박 카드를 전부 다 꺼내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이 미국으로 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이 공을 맞받아쳤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미 국방장관인 에스퍼 장관이 2일날 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밝혔는데요. 이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김정은이의 향후 행동에 따라서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검토하겠다. 앞으로 수개월 사태 전개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적인 압박은 김정은이는 미국의 대응 태도에 따라서 김정은이가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도발 수위를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 이번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로 높은 수준의 군사적인 압박과 도발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랬는데 미국은 이것을 갖다가 과연 그러면 김정은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수개월 사태 전개를 살펴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1월, 2월, 3월, 4월 그리고 5월, 6월 이 정도 전반기까지는 김정은이가 뭘 하는지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는 대응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중에 미국이 보여준 단계적 조치로서는 김정은이는 높은 수준의 군사적인 도발을 예고했지만 미국은 낮은 수준의 군사적인 압박을 일단 거론했습니다. 뭐냐면 한미훈련 재개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미훈련 재개를 못 박았다기보다도 한미훈련 재개를 일단 예시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예시를 했냐면 1월 1일 날 볼튼이 트위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하는 걸 보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은데 그동안에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전면적으로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볼튼이 트윗을 날렸어요. 이 날린 트윗에 관해서 미 언론이 국방부 장관한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보면 결국은 미국은 이제 그동안에 얘기해놓은 대로 군사적인 카드를 전부 다 책상 위로 꺼내놓고 북한에 대한 압박 카드 이제 골라잡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인 보복은 이제 확실하게 현실화될 수밖에 없고 저 생각에도 군사적인 압박 카드를 미국이 더 이상 쓰지 않으면 금년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은 사실상 실패로 끝날 확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더 이상 물러설 때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조치는 우리 국방부가 올해도 비핵화 외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정시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해서 연합훈련 재개를 카드로 쓰지 않겠다고 한 것과는 정상반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목에서도 우리 한미 간의 이견이 상당히 심각하게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런 것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김정은이는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진지하게 나올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고 있다. 예,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에스퍼 장관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두기 위해 훈련을 축소한 것은 사실이며 나는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형태나 형식으로든 우리가 북한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 능력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수개월 동안 현지에서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훈련 체계를 살펴보게 된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북한이 도발 수위에 따라서 언제든지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최고의 압박과 보복, 즉 군사 옵션을 쓸 때가 되면 바로 쓰겠다고 하는 그러한 강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키 리졸브 훈련이라든가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또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육해공군과 해군, 해병대 모든 훈련이 사실상 중단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어디까지 김정은한테 밀릴 것이냐, 이제 최소한도 군사적 훈련은 재개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미 국방당국도 이러한 전문가들의 주장이나 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압박 카드를 하나씩 김정은한테 꺼내 보이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31일 날 뭐라고 했냐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김정은이 일단 축켜 세웠어요. 마크 폼페이오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을 어기면 그것은 깊이 실망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대가로 약속을 했고, 우리가 약속을 지켜온데도 약속을 지켜왔는데 그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희망을 계속 갖고 있다. 이 얘기는 김정은이가 6.12 미국 간의 합의사항을 먼저 깨면 미국도 함께 깰 수밖에 없다. 미국이 그 약속을 지키는 한 김정은이도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강하게 미 국무장관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퍼 장관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걸음 물러나는 게 중요하다. 김정은이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게 중요하다. 현재 우리는 북한이 외교 테이블로 복귀하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북한을 확신시킬 최선의 방안은 정치적 합의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퍼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또 별도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연말에 강한 대미 압박, 도발 준비를 마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이 경계태세나 병력 배치에 변화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 한반도에서는 항상 높은 대비태세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 그리고 밀리 합참의장은 아마 그대로 두게 될 것이다. 육해 공군을 통틀어 대비태세는 매우 자신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은 매일같이 정찰 자산을 총동원해서 북한의 군사 도발 징후를 살피고 있는데, 이러한 정찰 활동 계속해서 철저한 감시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군사적인 대응 수위를 정해야겠다고 하는 미국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얘기로서는 현재로서는 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고 김정은이 연설한 이후에 북한이 ICBM 발사를 서둘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오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후에 또 여러분께 중요한 뉴스 보내드리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제 방송 새로운 구독자가 별로 늘지 않고 있어요. 제 방송을 통해서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안보태세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데 우리 애국 시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뭉쳐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세외에도 제 방송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그리고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수시로 방송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